여러분들 대 AI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하면서 AI가 만들어내는 영상이 정말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시대가 점차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보면 팟캐스트 형식으로 인간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게 다 AI인 거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게 AI인지 확인을 못 하십니다. 근데 그 기술이 점차 더 발전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보다 더 AI 같은 인재가 등장을 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2026년도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오고 콘텐츠의 괴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요즘 우리는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슬로우 문화인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가 정말 많이 증가를 하면서 정말 많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가면 쓰고 콘텐츠 하면서 시리즈물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오늘 사업을 이렇게 해봤는데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그 시리즈물로 등장하는 것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콘텐츠의 신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시리즈물 콘텐츠만 계속 배포한다고 해서 절대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딱 이 네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명확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내가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 명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가 사실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의 철학이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즉 대부분 AI 시대에는 이 서비스의 질이 비슷해질 건데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주체자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일관된 태도와 일정 시간 유지인데 사실 이게 슬로우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 맞아요. 여러분들도 릴스를 보다가 되게 그 독특한 릴스를 만들면서 시리즈물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봤을 때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 정도지 그분들에게 무언가 서비스를 얻고 싶다라는 건 사실은 바로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면 만든 지 뭐 3달, 2달 됐는데 바로 서비스를 이 사람들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조금 더 잘 다져진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동일한 것 같아요. 일정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브랜딩은 일관된 태도를 일정 시간을 유지해서 반복하는 것을 저는 브랜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 나만의 철학이 있으면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고 그 일관된 태도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저는 슬로우 문화가 올 것 같아요. 시리즈물이 있어도 좋아요. 일정한 태도로 정말 이 세상한테 알리고 싶은 가치들, 서비스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천천히 하고 의도적 느림을 취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천천히 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가치, 철학들을 천천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꾸준히 일관된 태도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이 자동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AI 성능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말도 안 되죠. 제가 정의하는 AI 에이전트는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언맨에 나온 자비스 느낌입니다. 지금은 뭐 API가 서로 뭐 막아지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다 모든 것들이 열려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진짜 프롬프트 하나 입력하면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고 컷편집을 다 해서 유튜브에 올려줘 라고 했을 때 진짜 이게 AI 에이전트가 그냥 다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시대가 임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은 어느 정도 일부 AI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코드 툴로 충분히 업무 자동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AI 자동화 실력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몇 년 뒤까지는 AI 자동화 즉 AI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과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의 생산성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즉 이게 성과 차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슬로우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관된 태도와 일관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일관된 태도와 일정한 시간은 사실상 여유에서 비롯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조급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뭐 옛날에 찍었던 영상들 혹은 저의 마인드들을 좀 봤을 때는 되게 조급해요. 뭔가 오늘 하루라도 내가 정해진 일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내는 것이 급급하지 한 가지를 정말 완벽하게 수행해내려는 느낌보다는 좀 조급하게 빨리빨리 끝내려는 마음이 있고 돈도 조급하게 벌어야겠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급한 건 사실 브랜드를 되게 망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조급하지 않는다는 건 여유롭다는 건데 여유롭다는 것은 감정 조절이 된다는 거고요. 그 감정 조절이 된다는 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일상에 사실 지치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동화를 토대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브랜딩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AI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에 따라서 실력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 활용을 진짜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들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정말 생산적인 글쓰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AI를 도움을 받아서 생산적인 글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좋은 가치들을 진짜 창의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적인 유튜브 제작도 당연히 글쓰기가 가능하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2026년도 그리고 그 이후 연도에서는 이 자동화에 대한 공부가 너무나도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여러분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에서 정말 핫한 서비스가 AI를 구축해 주는 거예요. 즉 저처럼 이제 1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AI를 토대로 업무 자동화를 구축해 주는 그런 설계하시는 분들이 되게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제 SNS였죠. 지금 미국은 원래 SNS 에이전시 시대였다. 그게 좀 끝났대요. 즉 SNS 에이전시라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마케팅 대행해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 다음은 저도 AI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바이브 코딩이나 혹은 다른 AI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커뮤니티입니다.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은 대부분 다 동일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싶은가,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가 매우 중요해질 건데, 그럴 때 가장 좋은 서비스 그리고 수익 파이프라인은 사실상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 창업을 많이 했잖아요. 즉 VOD 서비스를 판매를 함으로써 나의 지식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될 거는 같지만 한번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VOD 완강률이 되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은 사실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참여형 커뮤니티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어요. 즉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뭐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좀 어울려보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저도 참여하는 게 되게 귀찮은 상황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기 싫거나 어느 모임에 나가고 싶지만 가기가 귀찮다,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커질 것 같아요. 타겟 고객을 정말 더 축소를 시켜야 되고 정말 그 세밀한 차이 하나하나로 진짜 그 모임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개인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요. 사실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나와 거의 비슷한 수준 혹은 내가 제공하고 싶은 꿈의 고객을 진짜 세밀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더 좁은 시장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인과 철학과 사명들을 잘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하지 않다면 이 강의와 전자책 같은 콘텐츠를 판매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솔직하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자책 한 10만 원에 팔면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잖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 뭐 주원규 PD님 같은 경우가 뭐 전자책 10만 원 판다면 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판다면 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가치가 입증이 되고 인지도가 쌓고, 아까 제가 말했던 브랜딩, 일정한 태도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콘텐츠 제작, 이런 강의나 전자책들이 판매가 되겠지만 그 전에는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가졌을 때 이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지속적인 노출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유튜브에 끊임없이 노출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제가 요 근래에 되게 다양한 도전을 많이 했지만 조금 쉬어가는 9월이었습니다. 8월, 9월이 조금 쉬어가는 날이었고 9월 때 이제 알다시피 원서 작성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 바빠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조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브랜딩을 하면서 가장 사실 깨달았던 점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공부할 자신이 없으면 결국 그 브랜드는 실패한다라는 거. 제가 입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점은, 내가 이 입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철학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정보의 격차, 즉 입시 정보에 대한 격차가 아니라 진짜 그 본인들의 노력으로만 이 대학이 바뀌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그 목표가 없다면 사실상은 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계정에서, 이 그랜트라는 계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업하는 거, 그리고 느리게 사업하는 거, 느리게 성장하는 거,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좀 철학,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좀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 메신저로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브랜딩을 진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분야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부가 없다면 사실 아웃풋도 없는 게 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이 아웃풋만 강조를 한다.
내가 아는 지식을 계속 글을 써라, 글을 써라, 영상 찍어라, 영상 찍어라만 강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풋, 내가 공부하는 것과 이 아웃풋을 잘 섞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오늘도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